예, 저는 어린 시절을 아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죠. 3살 버릇 8 간다고 말했으니까 어릴 때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세뇌시키듯이 잘 그쪽으로 갈 수 있게 그런 거 했을 때마다 칭찬해주고 그것이 최고, 인생에서 가장 최고라고 알려주는 거는 부모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제일 존경하는 제 스승님은 어떤 환경이셨냐면, 이제 공부도 곧잘 하고 똑똑하고 하는데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지셨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아침에는 성당에 가고 점심에는 힌두교에 가고 저녁에는 절에 가고 이런 게 뭐 이상하지 않는 나라랍니다. 그 경전도 이거 저거를 마음대로 본대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라랍니다. 우리는 왜 불교사는 불교 경전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만 보고 뭐 이렇게 너무 진짜 이렇게 잘라서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쪽 나라 그분들의 말씀이. 그래서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자식들 중에 하나 똑똑한 손주들을 하나 불러가지고 네가 할머니 책 읽어드리는 담당을 해라 해가지고 이 꼬마가 볼 수 없는, 어린애가 볼 수 없는 힌두교 경전이라든지 뭐 마메트에 대한 거 뭐 또는 뭐 도덕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어린 시절부터 엄청나게 보게 된 거예요. 할머니한테 읽어드리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자기가 더 매료가 된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안 계실 때도 그 방에 가서, 할머니 방에는 정말 책이 많으니까 커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계속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재 있잖아요. 분재를 아주 요 나무가 작을 때부터 잘 꽈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서 멋있게 아주 낙낙장소처럼 이렇게 클 수 있죠. 큰 나무를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조기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메시 벌써 이미 아주 어린 시절에 대단한 축구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강인 선수, 그 아버지가 벌써 이미 세계 유명 선수들이라는 10가지 기술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나라라 슛돌이 그 프로그램 보면 이미 기술이 다른 선수들이 아주 출중했었어요. 그거는 영원히 따를 수 없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시키려면 어린 시절에 정성을 들여서 아빠가 직접 가르치셔야 돼. 아빠가 기술을 배우면 돼요. 저는 테니스 잘 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국가대표 제일 잘하는 사람을 키웠어요. 제가 아주 확실히 권장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르쳐줘가지고. 홍성찬 국가대표 선수 아버지도 제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해요. 저는 그 아버지한테 훈련 법만 얘기해줬지 훈련 방식에 대한 노하우는 전해주지 못한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그 선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빠가 무엇인가 어린 시절에 해야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최소한도 초등학교 때 전국대회 우승할 정도의 실력, 최소한도 안 된다면 4강이라도 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만 그 4강 이상의 선수들하고도 한번 경기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본인이 각오를 다져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초등학교 때 이미 8강권하고 우승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올라간다면 이게요, 이 갭은 영원히 안 되는 갭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아주 어린 시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런 책을 썼어요. 칭기스칸 학습법이라고. 어린 시절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엄마가 가르쳤길래 공부를 잘하는가. 이건 운동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건 운동하는 거하고 무슨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식에 대한 거를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들이 주로 공부해라 그냥 닭달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애가 공부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가 중요하다고 알게 하는 거는 굉장히 고급 의식입니다. 고급 의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판인데, 아이, 그 꼬마가 어떻게 공부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러려면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어머니가. 애가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지혜가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니까 이런 걸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니? 또, 야, 공부를 잘하게 되면 저 사람은 말이야, 뒤통질고 저 2층으로 올라가고 힘든 일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단다. 근데 저 사람 봐라. 저 볼펜 탁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편하게 돈을 벌잖아. 저 사람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저런 직종에 간다. 이런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애가 공부가 중요하구나. 공부하는 거를 정말 재밌어 해야 되고 그런 중요성을 일러준다는 거잖아요. 또 제가 왜 한번 얘기해 드린 거 있죠. 그 두 형제가 서울대학을 다 가고 전국에서 1, 2등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공부 그 정도로 잘하는 엄청 잘하는 애가 그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 우리 선배였는데 그 아들을 그 할아버지 앞에서 책 읽은 거를 발표하는 것을 제 취미를 가져가지고 두 형제가 서로 경쟁적으로 식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을 읽는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누구한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요. 기억해야 되죠.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남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로 저걸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발표도 잘하고 독서하는 취미를 완벽하게 몸에 장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망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도 공부하는 거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황찬년 신부가 강연할 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매일 술 한잔 마시고 집에 오면 야, 너네들은 어머니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집안의 재산이 우리 집안을 운영하려면 300만 원이 들었는데 너희들 공부시키고 어쩌려면 300만 원이 들었는데 나는 봉급을 150만 원밖에 못 가져온다.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가서 세탁소에 가서 일도 하고 뭐 남의 집 일도 하고 해가지고 150만 원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너네들은 정말 어머니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이 최고야 뭐 이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몰라도 돼 하면서 뭐 비밀로 하잖아요.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랬더니 자기 둘째인데 자기 형이 야, 나는 저 아버지처럼 저렇게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경제관이 딱 베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형은 딱 어른이 되자마자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사장이 돼가지고 집안에 있는 재산을 다 자기가 관리해주고 다 부모님들 잘 모시고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경제교육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둘이서는 싸우지 않아. 절대로 안 싸워. 애들 보는 앞에서는. 근데 사실은 엄청 싸웠어, 이 부부가. 그래서 이제 약속하기를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얘네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황망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혼한다니까 뭐 전조 증상도 없었는데,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갑자기 이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알게 하는 것 좋은 것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 시절에 나미아불타불을 가르치고 관세음보살을 하는 걸 가르쳐요. 이런 거를 자세히 가르치는 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서울대학 나온다고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잘 사는 사람도 많고요. 정말 인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보일러공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택배 기사야 그래도 돈 잘 벌고 행복해. 사람들 보나보다 감사합니다 소리 듣고 말이야. 내가 아주 소신껏 하고 너무나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벌어. 어떤 사람은 택배 해가지고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는 것에다가만 집중하지 마시고 연불도 하게 하시고 여러 경험을 얻게 하고 운동도 하게 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 아이가 정말 이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신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신으로부터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처지예요. 부모라는 거는. 그러니까 민주시민이 되게끔 행복하게 살게끔 잘 만들어주고 정말 진리를 찾는 자기 본인은 진리 찾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서 내 소중한 자식한테는 그런 걸 안 가르쳐 준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설명하는 법, 자식한테 왜 종교를 연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 설명을 하다 보면 나도 더 자극을 받아요.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 스스로를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게 더 많아요.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나 미래사회나 아마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정말로 대접받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영역을 키워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유명하다는 거, 근데 나중에 정말 영역을 테스트해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안경이 발명됐다. 한 방에 그냥 훅 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난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그분이 정말 영역을 갖고 있어. 그럴 일은 없어요. 또 그분이 영역이 대단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많이 그분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은 그런 촉각이 너무나 예민해요. 사실은. 영역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